자, 녹화 시작합니다. 일단 이제 시황을 보는 거니까요. 바로 해보죠. 잠깐만요. 더 땡겨서 해야겠다. 자, 일단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아이고, 더 확대해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한번 보고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 두 가지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축소해서 보면요. 여기 요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 그죠? 이거를 이제 A라고 해볼게요. A의 자리가 있어요. A의 자리가 있는데 A에서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요. B. 예, 이 B로 넘어갈 때 고투저투가 다 내려갔어요. 여기 X 지점.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넘어가는 순간 투자 심리도가 다 내려갔어요. 이건 확인이 되시죠? 지금 트레이딩 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차트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 단계로 넘어갈 때 고투저투가 다 내려갔어요. 고투저투가 다 내려갔는데 그럼 이제 제가 저가 투자 심리도만 쫙 따라가 볼게요. 그죠?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지금까지 이 주가를 보지 말고 투자 심리도만 쫙 따라가 보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A를 지나서 B에서 내려간 후에 지금까지도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바닥이 안 왔다고요. 아직 바닥을 지나지 않았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닥을 지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바닥이 지났으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닥이 지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빼고요. 요거를 C라고 하자고요. C. 예. 아직 모르겠어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싼데 오늘 가격은 싸요. 싸다고 느껴지는데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들고는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냥 에이 이거는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편하게 자야지. 자,
지금 C의 위치에서 볼게요. 그러면 C에서 뒤로 4개. 4개를 보세요. 자, 4개 매트릭스 구조를 한번 보세요. 뭐예요? 고가 매트릭스랑 저가 매트릭스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럼 뭔지. 다 색깔이 있죠. 빨빨빨빨 파파파파. 그죠? 회 껌껌 회. 노노노 회. 그죠? 저게 다 1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색깔이 있는 구간이. 무슨 얘기냐면 저 1구간에는 바닥이 안 나와요. 저 1구간은 원래부터 바닥이 안 나오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4일 가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일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저 4일은 어차피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기회죠. 오늘과 내일이 기회고 여기가 D, 여기가 보이시는 거죠? 2입니다. 2. 무슨 뜻이냐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D 맞나요?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D밖에 없어요. 2에 가면 또 못 올라. 그러면 요거를 F 구간이라고 할게요. 4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F 구간에는 저가의 투자 심리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D 구간에서 이틀에 걸쳐서 시도해 볼 수 있고 이틀에 걸쳐서 실패를 하면 이 구간엔 또 못 올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시간을 보는 거예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는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만 좀 보세요. 다시 A에서 꼭지를 찍었어요. A. 그 전에 하나 더 하죠. 자, 그 전에 Z봉이 있었어. Z. 여기를 Z라고 할게요. 자, Z와 A는 둘 다 똑같은 고점이에요. 그렇죠? 봉으로 보면 다르지만 투자 심리도로 보면 동일한 높이의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B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B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락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B가 하락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봉이고요. 자, B로부터 시작된 하락의 흐름은 이거를 G라고 할게요. G. 자, B에서 하락주기 안에 들어갔고 G 구간 동안에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G 구간에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봉은 여기 H분이에요. 그렇죠? 다시 나야나님 이해되시죠? 이 말뜻. 자, B에서 하락이 시작되었고 B에서 시작된 하락은 G와 F 구간에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유일하게 올릴 수 있는 자리는 H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H에서 올려야 돼. 올릴 생각이 있으면 H에서 올려야 된다고요. H에서. 근데 H에서 내렸죠. 지금 이 하락은 H에서 왔다고요. H. 그쵸?
저 G 구간에서 반대로 올리고 H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F 구간이 몽땅 하락 구간이 된 거예요. 자, G는 어차피 하락 구간이니까 올리나 내리나 하락이에요. 결국에는 G 구간에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건 H를 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없는 이상은 의미가 없죠. 근데 H에서 내리면서 F 구간이 하락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F를 지나서 D 구간에 들어왔어요. D 구간은 H와 달리 이틀이에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이틀이라는 시간 안에 전봉의 저점을 붕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 저점 붕괴했죠? 오늘은 어제의 저점을 붕괴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하루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승을 하려면 오늘의 저점을 내일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D 구간도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고 D 구간이 하락 구간이 되면 이 구간에서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다 하락 구간이 돼요. 그러면 B로 시작해서 G, H, F, D, E까지 몽땅 하락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모르겠다 질문.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시간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락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오늘 이거나 목요일이거나 예. 둘의 전략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요일 매수 전략하고 목요일 매수 전략이 다른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의도. 그러니까 현상이 있고, 자, 내일 전봉 저점을 깨면 그 목요일까지 지켜보고요. Z에서 모르죠. Z에서는 모르는데요. A에서는 알아요. Z에선 하락할 거라고 알 수 없어요. A에서 하는 거지. 밀리네? 이렇게. Z에선 밀린 게 없잖아요. 그냥 윗꼬리를 살짝 달았지. 저렇게 좋은 양봉인데 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A는 감이 오잖아요. 이러면서. 근데 저게 Z2가 사실 1구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Z 이후에 음봉이 나면 위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아마 저거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기 추세는 다 썼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한 게 이제 그런 얘기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복잡한데 복잡해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이게 듣고 나면 머리가 꽤 아프실 텐데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봉은 사실은 일봉은 아니고요. 주봉을 보고 있거든요. 주봉을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는 장난질을 해놨으니까 그렇고 저길 보자고요. 이게 뭐죠? 비트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걸로 보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알아들으시는 분만 일단 알아들으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요 A요. 보이시죠? A가 어쨌든 투자 심리도의 바닥이에요. 그죠? A가 논리 구조상 바닥이에요. 그리고 A를 기점으로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전 여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지점을 C라고 하고 여기의 저가를 D라고 할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저가가 C죠? 이번 주의 저가가 C예요, C. 이번 주의 저가가 C인데 이게 다음 주에 지켜질까요? 무너질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이번 주에 저가인 C가 다음 주에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가 질문이었어요. 자, 이용성님이 무너진다고 했죠.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너진다고 하면 오늘의 저점을 내일 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두 가지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해 보자고. 무너진다라는 사람이 있고 안 무너진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저점을 내일 깬다고요. 오늘의 저점을 내일 깰 거라고요. 여기까지 동의? 동의해요? 무너진다라고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오늘의 저점을 내일 깬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갈게요. 자, 일봉으로 돌아가서 오늘이 여기란 말이에요. 내일은 여기고, 그럼 오늘의 저점을 L이라고 하고 내일 주가를 M이라고 하면 M이 L을 깨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동의?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M이 L을 깨는 거예요. 그쵸? M이 L을 깨는데 M이 L을 깨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 이해되세요? M이 L을 깨면 이 구간이 다 하락이 돼요. 이해하셨죠? 저가의 투자 심리도는 D 구간만 올릴 수 있어. D 구간만. 이 구간을 못 올려. 근데 D 구간에서 오늘 저점 무너졌어요. 이미.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아웃이야. 그럼 내일만 남았는데 내일이 오늘의 저점을 깨면 저투가 횡보하죠. 그러니까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까지 다 하락이 되니까 오늘의 저점을 내일 깨면 목요일 날까지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가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담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이제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저 일봉이 저점을 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M이 L을 깨는 건 저점을 단순히 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왜 M이 L을 깨면 문제가 달라지냐? 그건 일봉 때문이 아니에요. M이 L을 깨는 건 일봉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자, 일봉에 대한 그건 좀 이따가, 나야나님,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응?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갖고 접근해 보자는 거죠. 자, M이 L을 깨는 건 일봉이 일봉의 저점을 깨는 행위가 아니라 주봉이 주봉의 저점을 깨는 행위예요. 그쵸? 주봉이 주봉의 저점을 깨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고.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자, M이 L을 깨는 경우에 주봉은 어떻게 되느냐. 그쵸? 자, 만약에 안 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깨면 저투가 올라가요. 인정? 인정해요? C가 안 무너지면 저투는 올라가.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D가 잘못된 거야. 여기까지도 인정하세요? C가 무너지지 않으면 D가 잘못됐다고요. D가. B의 저가는 D보다 높아야 돼요. 거래시님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C를 깰 생각이 없으면 D의 저가까지 간다고 봐요, 오늘. 얘네들이 다음 주에 오늘 저가를 깰 생각이 없어. 그러면 저는 D의 저가까지 오늘 갈 거라고 봐요. 그럼 D의 저가가 얼마예요? 얘 기준으로 따지면 737이래요. 737. 그러니까 737불이야. 맞나요? 잘못 계산했나? 7,374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러. 맞나보다. 예. 그러니까 7,374달러까지 가야 돼요, 오늘. 지금이 6,963달러인데 7,300까지 가야 되니까 한
400불 정도가 올라야 되는. 이게 C를 깨지 않겠다라는 의도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얘네들이 다음 주에 C를 안 깰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D로 가는 거죠. D로. 자, 그러면 D의 위치가 아까 얼마였냐면 737 정도 되잖아요. 7,370대의 가격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일봉으로 보면 저항의 위치가 얼마에 있냐면 7,400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 저점을 지킬 생각이 있으면 어제의 음봉을 다 채우는 양봉이 뜰 거라는 거죠. 그럴 자신 없으면 내린다. 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내린다. 차트가 달라요. 비트파이넥스랑 좀 다르네요. 저기랑 빗썸이랑. 빗썸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간을 좀 본 거예요. C를 지킬 건가? 라고 예. 보려고 잠시 들어갔다가 하는 짓이 별로 지킬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후회를 하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이제 일봉을 보여드리고 일봉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게 일봉인데 요 A가 지지고 B가 저항이고 C가 저항이고 D가 이게 수급선이에요. 아침엔 여길 안 찍었어. 제 기억에 아침에는 여길 안 찍었어요. 그래서 사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D는 간다. D는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시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D를 안 찍으려면 음봉을 이만하게 그리면 돼요. 음봉을 이만하게 그리면 이 노란색이 가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이렇게 뺄 자신 없으면 가요. 일로 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요. 그쵸? 이거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락 랠리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저기까지는 가니까 1%는 먹잖아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A보다 높게 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고팍스로 샀는데 고팍스랑 빗썸이랑 또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비싸게 샀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D에 가는 걸 못 봤죠. 예, 근데 D를 딱 갔다가 내려오는 걸 보고 B랑 C까지는 안 가는 거구나. 이거는 올라갈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좀 인지를 했고 중요한 거는 어제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거는 내리기가 좀 더 수월한 거죠. 어제 저점을 지켜줬어야 이게 매력 만점짜리인데
예, 어제 저점을 붕괴했기 때문에 언제든 하락으로 돌려도 무방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어찌되었건 하락 랠리의 형태를 근데 지금 TOGG가 막고 있어서 그냥 오늘은 어찌됐든 막 강하게 누르지는 않는 모양새예요. 근데 내려가려고 용을 쓰고는 있어요. 일단 저점을 깨놨으니까. 그리고 윗꼬리가 필요해서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하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여기서 내리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아직 기수 안 했습니다. 아직 그쵸? 이게 잠자는 시간에 올리든 내리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닥 지금도 좋은 구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대로 요 정도로 마감을 하면 아까 누가 설명을 하셨듯이 전봉의 저점을 깰 수 있죠. 그리고 전봉의 저점을 깨면 이제 더더욱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월봉을 좀 보자고요. 월봉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죠. 지금은 월봉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죠.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가야 돼. 지금 상태에서 대세 상승이 온다고 올 수도 있지만 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다 잃어요. 대세 상승 오기 전에 깡통 차요. 자, 보세요. 이거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게 3번. 현재 주가가 4번이에요. 그죠? 요거를 A라고 하고, 그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자, 1번이 여기에요. 여기가 1번인데, 고투로 보면은, 여기, X가 바닥이에요. 고투는, X가 바닥인데 고점은 2번이 바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1번을 못 넘으면 이번 달 종가는 2번보다 낮아야 돼요. 지금 못 넘고 내렸잖아요. 지금 이번 달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1번을 못 넘었어요. 1번을 못 넘고 내려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2번을 넘을 수 없어요. 2번을.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가는 2번보다 낮아야 돼요. 예, 2번보다는 낮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예요, A. A가 뭐예요? 손절폭. 자, 여러분들이 얼마의 매수를 하시든 3번만 안 깨지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매수하시든 상관없어요. 손절선은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지금 A만큼이 손절이에요. 예, 손절폭이 너무 크죠?
더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 주봉에서 보이는 하락이 월봉 투자자한테는 결코 나쁜 게 아닌 거죠. 손절폭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가격을 낮춰주면서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고마워하셔야죠. 예. 근데 뭐만 봐요? 예. 일봉의 하락만 쭉 알아보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쵸? 괴롭다고요. 왜? 일봉만 보니까. 큰 거를 보세요. 큰 거를 보면 지금은 손절폭이 너무 커. 월봉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손절폭이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더 내려서 손절폭을 줄여줘야 돼요. A의 크기가 작아지고 B의 크기가 커져야 돼. 근데 지금은 어때요? A의 크기가 크고 B의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주가의 범위는 쬐끄맣고 손절을 해야 될 크기만 대따 큰 구조예요. 월봉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려주는 게 월봉의 구조상으로는 훨씬 더 좋다. 근데 저게 빨리 내려야 좋은 건데, 그죠? 왜냐면 저거를 살살살살 내려가지고 얼마까지 내리면 다 죽어요. 그죠? 오늘은 5일이니까 용서가 돼요. 이게 25일이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아직은 25일 정도의 거래일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15일 안쪽으로 A가 충분히 작아져야 돼요. 15일 안쪽으로 A가 충분히 작아진 뒤에 이제 올라주면 나이스. 월봉 주도가 아니라 월봉이 안 좋다는 거예요. 월봉이 주도한다가 아니라 월봉이 구조가 너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주봉이 월봉이 안 좋은 상태를 끌어안고 상승을 하려면 방어를 하고 가야 된다고요. 월봉이 주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월봉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상황을 끌어안아야 돼.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삼성물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망가진다고요. 지금은 월봉은 망가지고 싶어 해요. 월봉은 애초부터 망가질 생각만 갖고 있는 봉이에요. 근데 이게 주봉이 상승 주기에 들어오면 올려주고 힘 다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고 다시 상승 주기에 들어오면 또 올려주고 이러면서 지금 7개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주봉에서 월봉에서 장대 양봉 남봉은 다 주봉이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주봉이 올리다가 지치면 월봉이 다 눌러. 네, 지금까지 그렇게 7개월 넘게 흘러왔다고요. 지금도 주봉은 좋은 구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봉은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상승을 하려면 저가를 낮춰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월봉의 저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점을 낮춰줘야 돼요. 전봉의 저점보다는 높되 다음 봉에서 이번 봉의 저점을 깨기 어렵도록 저점을 충분히 낮춰주는 게 상승에 좋아요. 그러니까 A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네. 문제는 뭐예요? A의 크기가 큰 상태에서 매수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A의 크기가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급한 마음에 A의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취하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정신줄을 놓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월봉은 내리면 내릴수록 좋다. 예요. 근데 문제는 월봉이 내리면서 주봉을 다 망가뜨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걱정되는 거는 월봉이 내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주봉의 구조가 다 망가지고 있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타이밍 계산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찬스가 온다면 다음 주 정도에 올 것 같고 다음 주에 안 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엔 월봉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A의 간격이 좁아져야 월봉 구조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A의 간격이 좁아져야 월봉 거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다고요. 나연아님이 월봉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샀어. 근데 오늘 당일 팔 거야. 네,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나는 오늘 사서 오늘 팔 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샀는데 물렸어. 그럼 안 팔아. 들고 가죠. 그럼 들고 가는 기간을 일주일로 볼 거냐, 한 달로 볼 거냐잖아요. 일주일로 보는 사람은 월봉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잘못되면 손절하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물리면 안 팔아.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물리면 안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고 한 달 내내 버티는데 한 달 내내 버틸 거면 월봉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죠. 지금의 월봉의 리스크는 크다고요. 크니까 더 좁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더. 왜? 난 물리면 버틸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데이 트레이더면 일봉하고 분봉만 보고 들어가고 이기든 지든 오늘 다 터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도 필요 없고 월봉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물리면 안 팔아. 이 태생적으로 손실 나고는 못 파는 스타일이면 애초부터 월봉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월봉을 봐서 지금 봤잖아요. 자, 2번까지가 수익이라고. 2번까지가. 그러면 B가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 840만 원까지요. 그죠? 그리고 A가 손절폭인데 이게 너무 커요. 너무.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내리는 게 유리하다? 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점을 방어하면은 올라가는 구조인데 저점을 방어하지 않으면 A의 크기를 줄이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별로 감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일단 나오고 이제 목요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매수를 하라 그러면 내일 아니면 목요일인데 내일은 하루잖아요. 기회가 하루뿐이라서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오르면 제가 보기에 840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이게 저점을 지킬 생각이 있으면 바로 840만 원대까지는 치솟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아니면 뭐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줄줄줄줄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840만 원을 보고 아침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새벽에 그런 짓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여서 일단 저는 다음 주 목요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최종 정리를 해보죠. 일단 다음 주에 이번 주 만들어진 오늘 저점을 지킨다 그러면 비트코인 빗썸 기준으로 840만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예, 한 34만원 정도? 8430, 한 4% 이상 오른다고 봐요. 예, 그것도 거의 하루 이틀 내에 저점을 지킬 생각이 있으면 바로 갈 겁니다, 위로.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봉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월봉 고점을 다시 깨러 갈 확률이 무지하게 크겠죠. 그러니까 840만원대를 간다는 거는 어찌 보면 900만원대까지도 능히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더라 하더라도 월봉에는 징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을 봤는데 역시 잘 안 보여서 예,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점을 내일 깨거든, 예, 최소한 매수 시점은 목요일 이후로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롱 말고요. 숏은 잘 빠져나오세요. 롱은 계속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파나 나중에 파나 별 차이도 없으니까 일단은 계속 버텨가면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자, 이제 쭉 한번 둘러볼게요. 자, 일봉을 볼게요. 이게 비트파이넥스예요. 비트파이넥스인데 얘는 T5 저항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봉이 좀 달라요. 지금 오르기 힘든 구조를 가진 거는 빗썸이 아니고 비트파이넥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봉은 지지도 없고 저항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저항이 수급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으면 수급선까지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빗썸. 빗썸은 지금 반대로 TO 저항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가 있어요. 이게 비트파이넥스에는 없는데 빗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락 랠리의 구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다음에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밑에 PO 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지지를 닫고 올라왔다가 머뭇거리는 모습. 저항은 강한 건 없어요. 오히려 지지가 더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더리움. 네. 그쵸? 차트는 비슷한데 PO 지지를 사용하고 있죠. 요거는 리플. 리플도 밑에 TO 지지가 있고 위에는 그렇게 강한 저항은 없는데 예, 이렇게 밑에 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지가 있어야 퉁퉁퉁퉁 튕기거든요. 이것도 밑에 이거 뭐냐면 리플인데 보시면 이렇게 예, 지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TO 지지를 닫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
위에서 저항이 찍어 누르고 있고요. 아래에는 P3 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저항이 누르면 오르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비트코인 캐시인데 우리나라 빗썸이에요. 보시면 밑에 지지 있고 위에 저항 있고 꽉 누르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예. 이렇게 하면 매매하기 힘들어요. 자, 이오스도 밑에 지지가 있고요. 위에 저항은 그렇게 안 강한데.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지를 받고 버티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오스. 이거는 빗썸인데 역시 밑에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도 이거는 별로 지지가 없는데 잘 버티네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코리아. 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놨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거리인데, 예, 그런 짓거리를 지금 거래소에서 다 해놔가지고 차트가 엉망이네요. 이쪽은 저항이 없네요. 에이다에는 저항이 없고 아직 지지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케이스고요. 예, 이건 국내 A다. 여기서 P4 지지 받고 그 다음에 T4 저항에 막혀가지고 가둘이 된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 그냥 답보 상태네요. 그 다음에 네오가 있던데, 네오도 큰 흐름은 없어요. 이거는 트론. 네, 트론도 아직 큰 흐름이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은 없는 상태예요. 다 그냥 막아놓고.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지켜볼게요. 빗선까진 받고 이더리움을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지지가 하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386달러? 예. 그러면 400달러에서 386달러 사이가 아마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 될 텐데 여기를 찍었다고 바로 사시면 거의 100% 물릴 거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작은 봉을 관찰하세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국내 걸로 거래한다 그러면 국내 거는 안 보이죠. 차트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리플은 답이 없어요. 네. 리플은 흐름 자체가 답이 없어요. 얘는 이게 얼마예요? 0.38 달러예요? 그럼 38센트예요? 예. 38센트? 예, 이 정도까지 가시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국내 거는 차트 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이거 보시면 637달러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
637달러, 635달러 요 정도? 그 정도 밑에까지 내려오면 좀 가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아직 뭐 그렇게 볼 이유는 아직 없고, 국내 차트는 안 만들어지고, 이오스 월봉은 답이 없고, 예, 이오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이 없으니까, 예, 추매하지 마시고요. 이건 살 구조가 없어요, 아직. 이걸 사라고 하면, 이게 얼마예요? 5.3. 5.3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전에는 살 가치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방향을 틀기 전까지는, 예, 이거 신규 매수할 구조가 아니에요. 국내 거는 파악이 안 되고, 국내 것도 그려져 있네요, 여기. 가격이 그려져 있어요. 볼까요? 얼마인지? 6,405원. 예, 6,405원 정도까지 빠져주면 해볼만 해요. 그전에는 뭐, 오르든 내리든, 예, 별로 가치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은 64달러 정도. 원화로 따지면 69,300원. 그 정도. 그래서 이게 가격들이 내려오는 걸 보시고요. 그 가격대에 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대가 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뭐 오르건 내리건 개입하기에는 위험도가 월봉상으로 보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그거 말씀해 주신 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매일매일 분석한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분석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저점을 내일, 월요일에 깨지 않는다면 확률상 840만원대로 복귀를 할 거고, 그럴 생각 없으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매수창 쳐다보시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한 지지선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보시고 계시다가 그 가격대 이하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일봉이랑 주봉이랑 환경들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잘하면 좋은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1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코스피를 잠시 볼게요. 이게 코스피 차트죠? 예. 보시면 이게 5월, 이게 6월, 이게 7월이에요. 양봉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양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월봉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전혀 없는 형태예요.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저항을 물고 있고 여긴 지지가 여기 있어요. 그쵸? 보이실 거예요. 위에 저항이 있고 밑에 지지가 있는 형태가 눈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기회는 있고 매수 기회가 없는 구조처럼 보이죠. 처럼.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왜 이러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지지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라 한 요 정도 되고요. 저항의 위치는 여기고 여기가 수급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랠리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매수를 하려면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 2255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오르려면 2255 근처까지는 내렸다 올려줘야 상승의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월봉에는 아직 매수 사인이 없어요. 다시 주봉으로 갑니다. 자, 캡처를 떠서 다시 설명을 해보죠. 자, 이 A봉이 하락 추세의 끝인데 음봉이에요. 그렇죠? 자, 하락 추세는 끝났어. 그리고 B가 다시 밑에서 볼린저 밴드의 지지를 받고 버틴 봉이고 C가 다시 피오 저항을 만나는 봉인데 얘네들은 저항을 만날 때마다 음봉이 나요. 그쵸? A에서도 음봉 났고 C에서도 음봉이 났어요. 그 얘기는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상당한 상태인 거죠. 자, 밑에 이제 지지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2274, 2248. 예. 그래서 아마도 요 가격 사이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매수해서 실패를 하면 홀딩은 못할 것 같고, 예, 다음 주에서 매수를 해서 성공하시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은 2274에서 2248 사이 아래가 매수 전략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아직 월봉이 탄탄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주봉 거래 이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일주일 정도를 목표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가 나온다면 2310을 넘어가면 아마 매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10이 아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의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봉 저항이 저 2310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월봉의 지지가 2255 정도에 있었으니까 2248이 저 월봉의 지지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다음 주에 2248에서 2308 사이에 움직일 거라고 보여져요.
매트릭스는 방향이 없어요. 지금은 엉망인 상황이죠. 고투는 내려가고 저투는 올라가고 그죠? 예. 월봉은 깨끗해요. 월봉은 내려만 갑니다. 예. 월봉은 내려가고 주봉은 꼬였어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거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어도 롱을 잡을 수가 없어요. 롱. 그러니까 긴 타임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시더라도 약간 호흡이 좀 더 짧을 필요가 있고요. 운이 좋아서 지금 바닥일 수는 있지만 지금 바닥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어요. 그죠? 아직 바닥에 진한 형태는 아니니까. 종목을 좀 볼까요? 보시고 싶은 종목 있으세요? 나 이 종목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실 만한. 퀀텀이요? 퀀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주식에? 없는데요? 주식에는? 하이닉스. 열렸네요. 아래가 열려 있어. 최저가 모드는 맞아요. 네. 최저가 모드를 가려면 지난달에 저가를 깨야 돼요. 78,600원을 깨면 가능성이 있어요. 78,600원을 이제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목표가가 68,200원이 되겠죠. 이건 차트는 망가졌는데 진짜 뭔가 좋은 그런 게 있나 봐요. 계속 버티고 가는 거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래도 깔끔해요. 봐요. 삼성전자는 계속 저점에서 놀잖아요. 오히려 매출은 얘네가 훨씬 더 잘 나올 텐데 차트는 얘네가 훨씬 더 솔직해요. 그냥 안정적으로 잘 그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거는 아직도 하락 안으로 못 들어왔죠. 그죠? 오, 추세가 왜 이렇게 좋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오른 거는 지금 6개월째 올랐으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함부로 매도 칠 상황은 아니에요. 함부로 매도 치면 안 돼요. 아직은 뭐 하락하겠다라는 징후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거는 바닥에서 양봉이고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형태네요. 보유예요? 사실 거예요? 목표가. 난 보유된 상태예요? 아니면 사고 싶으신 거예요? 보유는 이거 얼마예요? 단가? 개수는 필요 없고. 65,000원 위는 아니시죠? 65,000원 위는 아니다.
8만 원에요? 아, 뭐, 아버지가 사신 거잖아요. 나중에 언젠가 주실 거예요. 주시면 어차피 이게 저기 물건으로 받는 거니까 쌀 때 상속을 받는 게 상속은 아니고 증여? 쌀 때 증여 받으시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아요. 증여 받으신 다음에 올라가면 되니까. 네, 아니요, 아니요. 그래봐야 7만 얼마까지밖에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기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내가 매수한 가격이 유리하지 않으면 수익과 손실은 무의미하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표가를 보고 움직여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보유해요. 굉장히 비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다고요. 왜냐하면 목표가가 있어서 더 높은 곳에. 근데 확률로 따지면 목표가까지 갈 확률도 있지만 목표가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내 매수가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 아래는 리스크와 수익이 공존하는데, 그죠? 그 리스크의 크기랑 수익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리스크가 작아야 내가 보유해야 될 가치가 생기는데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거 얼마 간대더라만 머릿속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할 때도 그렇게 사요. 목표가만 보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수익이 났을 때는 자신의 그런 뷰를 자랑하기 바쁜데 반대로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거래라고 판단이 되시면 줄이세요. 예, 내가 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래야 라고 느껴지시면 내 가격대가 오면 물량을 줄이세요. 줄여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 대응할 수 있다라는 능력 자체가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현금의 문제거든요. 돈이 없으면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뜯어봐야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종목을 굳이 사막 콘덴서 똑같지 않을까요? 이거는 손실이 아니시겠네요. 이거는 손실이 아니실 것 같긴 하고요. 이거 손실이면 이건 사고 싶은 종목이세요? 이걸 사고 싶으시면 주식 바닥을 떠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주식 바닥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쵸? 아니, 다른 걸 떠나서 10배가 올랐는데 사고 싶대요. 얼마나 드시려고요?
10배가 오른 주식을 얼마나 드시고 싶으세요? 10,000원짜리가 10만원이 됐는데, 예, 무모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살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사고 싶어 하셔도 안 돼요. 예. 이걸 사고 싶다라는 거는 차트를 전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오르고 내림이랑은 상관이 없이 이걸 사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이건 아니죠. 예. 이거 친구 보여드릴까요? 이거 친구? 이 사마콘데서 친구 있어요. 이거요, 이거. 그쵸? 사막 콘덴서 친구, 이거 신라젠. 똑같잖아요. 지금 위치가 여기? 요 정도일 거예요. 예. 요 두 봉 정도가 현재 위치. 사막 콘덴서의 현재 위치는 한 요 정도. 그럼 한 두어 달? 그 뒤는요. 뒷감당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뉴스를 보시지 마시고요. 예, 헬로투님 뉴스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헬로투님이 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근데 헐값인 놈을 찾으세요. 헐값. 그러니까 헬로님이 보셨는데 정말 이 종목은 좋대. 근데 가격이 엉망진창이어야 돼. 근데 지금은 뭐냐면 좋은데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쵸? 이미 이 종목은 좋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잔뜩 붙여놨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격이 가치에 비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사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신라젠이에요. 신라젠. 신라젠을 한번 보세요. 오를 때는 무섭게 올랐죠. 지금 몇 토막 났는지 보세요. 15만 8천 원짜리인가요, 얘가? 고가가 15만 2,300원이래요. 지금 5만 9천 원이야. 그러니까 거의 세 토막 난 거예요. 뭔 놈의 종목이 1년도 안 돼서 세 토막이 나냐고요. 예. 그러니까 월봉 꼭지에서 사는 건 웬만한 깡다구 아니면 안 돼요. 예. 웬만한 깡다구가 없으시면 월봉 고점에선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월봉 바닥에서 잡으시면 내버려 두면 본전이라도 오는데 월봉 고점에서 잡으시면 답이 없어요. 아버님이 현대제철 8만 원에 물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헬로투님은 이 사막 콘덴서를 자제분한테 넘겨주실 수 있어요. 둘 다 증여세가 적게 나올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종목 이름이 뭐더라?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로체 시스템즈라는 주식이에요. 멋지죠? 왜요, 화요백님? 이거 갖고 계세요? 로체 시스템즈. 오, 멋지지 않아요? 그 옆에다가 이거 왜 안 되지? 다시요. 아니,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얘기를 안 해드리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봐봐요. 이게 로체인데 자, 여기에 사막 콘덴서라 그랬죠? 자, 여기죠. 그죠? 사막 콘덴서가 지금 로체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정도 되겠네요. 이봉이에요, 이봉. 이 정도. 똑같지 않아요? 전봉이 윗골이 엄청나게 길고. TOGG를 만나는 봉이잖아요. 여기라고요. 그럼 그 뒤를 보세요, 뒤.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앞만 보면 안 돼요. 뒤를 보시라고요. 저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저런 주식을 어떻게 들고 버텨요? 못 버텨요. 로체요? 아직 양봉으로 못 돌리고 있어요. 지지를 못 따지고 있는 거죠.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을 못 잡고 있어요. 거래량을. 저게 투심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내려와야 되는데 투심이랑 거래량이랑 같이 올라가요. 저러면 계속 매도 친다는 얘기예요. 저 봉을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말리지. 이 종목을 거래해서 이익 내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롱을 볼 종목은 아니잖아요. 로체라는 종목이 롱을 보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듯이 이 사막 콘덴서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예, 저는 많이 덥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자, 보여드릴 거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물려도 본전이 와요. 지금 67,000원짜리가 4만원 됐어요.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살려고 지금 관찰 중인 종목입니다. 사보려고요. 나름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오르기 전에 이렇게 양봉이 떠요.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이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봉이에요. 이런 봉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봉이 없으면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저 봉이 너무 길어요. 너무. 지지를 다 쓰면 끝이죠. 지지가 이제 2개 남았잖아요. 저 한국타이어는 이번 달에 하나, 다음 달에 하나, 2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 구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찾을 때 저렇게 생긴 걸 찾으시는 게 거래하기 훨씬 좋아요. 안 물려요, 웬만해선.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잘 나가는 걸 잡으시면 한번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시황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녹화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하죠.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